no pain, no gain.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인고의 시간이 있으면 더 큰 대가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니 이왕 태양광에 도전을 결심하셨다면 좋은 부지, 좋은 조건을 전제로 분양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Renewable Energy Solar News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에 투자하는 것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. 2020년 전에는 이 분양업자들이 개발에 실패를 하고 도망을 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. 그게 결국 사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21년 이후 영세 사업자들은 상당히 정리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개발에 실패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최소한 도망을 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. 모험과 도전은 성공할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성과가 기대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기대 이상의 성과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첫째, 약 1억 내지 2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입니다. 최근 제가 가동 중 태양광 발전소 거래 실적에 따르면 만 3년 가동한 태양광을 2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. 평균 발전 시간은 4시간, 효율 부작 연한은 25년에서 3년을 사용했으니 22년 남은 상태입니다. 3년 사용 기간의 소득은 약 1억 원입니다. 매도인이 최초 분양을 받으신 금액은 모든 비용을 합쳐 2억 2천만 원. 그러니까 매도인은 가동기간의 매출액 1억 원 더하기 프리미엄 3천만 원, 합계 1억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셈입니다. 본 계약은 한국형 FIT 계약이었습니다. 계약 가격은 1kW당 176원. 매수인은 농업경영체가 없으므로 한국형 FIT 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렇다면 약 7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본인이 그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매수인은 1억 3천만 원의 웃돈에 700만 원을 더해 2억 원의 추가 부담을 안고 본 발전소를 인수하는 것입니다. 가동 연한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. 둘째는 제품의 효율 상승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입니다. 물론 이 또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겠군요. 3, 4년 전의 모듈은 전격 효율이 20% 선입니다. 하지만 현재 활용되는 모듈의 전격 효율은 대부분이 23% 선입니다. 3%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꽤 큰 것입니다. 3년 전 발전소 기준 하루 4시간 발전량을 기록하는 부지에 동일 모듈로 바꿀 경우 0.3시간의 발전량이 추가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. 경제적으로는 월 소득금액 250만 원 생산 발전소의 3%는 7만 5천 원의 추가 이익이고 이 금액이 1년이면 90만 원, 10년이면 900만 원입니다. 어디 이뿐입니까? 3년 전에는 대부분 P타입 모듈이 대세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N타입 모듈이 대세입니다. 기술의 진보에 따른 N타입의 등장은 발전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입니다. P타입은 모듈의 실리콘 웨이퍼에 붕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N타입은 실리콘 웨이퍼에 인을 주입합니다. 그런데 이 차이가 실로 큽니다. P타입은 웨이퍼의 전격 효율이 3%의 추가 발전 이익이라면 N타입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줍니다. 모듈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. 그래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여름철에 좀처럼 발전량이 늘지 않지요. 그런데 N타입은 P타입에 비해 열에 강합니다. 그러니까 여름철 발전량이 P타입에 비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. 그리고 불순물에 대한 내성이 높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효율 보증을 30년 후 87%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. 참고로 P타입 모듈의 효율 보증은 25년 83.2% 수준입니다.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. 이런 차이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면 위에서 말한 2억 원 이상의 훨씬 더 큰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보다는 사용 중인 발전소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저도 지난해 당진에서 소규모 태양광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5개의 사업 중 2개만 성공을 시켰습니다. 성공률 40%, 실패율이 60%인 것이지요.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멀쩡히 살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실패한 3건의 내용을 보면 한 건은 민원, 한 건은 민원 플러스 한국자산공사의 비업조,
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주민 반대에 기인한 것이니 민원에 포함을 시켜도 될 듯합니다. 그리고 한 건은 민원 플러스 지자체의 소극적인 조례의 해석에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민원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. 세 번째의 지자체 문제는 민원이 해결되었다면 이 또한 극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. 따라서 민원이 해결된 물건이라면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민원 해결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? 사실 이 문제가 쉽지를 않습니다. 동네에 가서 민원인이나 이장, 지주를 만나보는 게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지요. 제가 그런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접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. 시공사에서도 합의서 유출을 꺼리는데 그 이유가 민원인들을 자극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민원 자료를 열람하는 선에서 가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. 결국 시공사 혹은 시행사에 대한 신뢰성이 판단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.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망설이는 이유는 사업 진행의 내재적 리스크 때문인데 요즘 서울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보증보험 증권도 잘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. 이유가 뭐겠나요? 리스크의 현출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공증변호사의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추천드립니다. 준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민법 제6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조문인데요.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,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. 이렇게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변호사가 공증해준 문서를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? 계약 위반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이 증서를 제시하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.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채권의 압류, 지급명령 신청,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결론은 분양은 분명히 위험성을 동반합니다. 그래서 성공할 경우 이익이 큰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권유를 드립니다. 당장 노후연금이 필요하거나 즉시 목돈을 넣어두고 생활비를 받았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분양보다는 가동 중인 물건을 사라고 권유합니다. 하지만 대략 3 내지 5년 이내에 별도의 생활비나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고 먼 미래의 기대 수입을 노리는 분들은 분양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공이나 시행사에서 1년 안에 가동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1년은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길게 2년 내지 3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 4, 5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여유 있게 기다릴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우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놓고 분양에 도전을 해보십시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주식 투자처럼 태양광 분양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가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시행사의 설명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대박이고 대략 1, 2년 더 걸려서 완성이 된다면 중박, 이도저도 아니고 결국 공정증서 집행에 이른다면 쪽박, 뭐 이렇게 되겠지요. 심지어 시행사가 부도를 내고 사라진다면 쪽박의 피박까지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분양에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no pain, no gain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인고의 시간이 있으면 더 큰 대가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니 이왕 태양광에 도전을 결심하셨다면 좋은 부지, 좋은 조건을 전제로 분양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지요.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태양광 분양에 대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